어르신들의 젊음을 돌려드립니다. 낭만과 추억의 그 시절 추억의 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이번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권선택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는데 엊그저께 충격적인 이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1심에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됐는데, 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과연 이 권선택 시장 앞날과 우리 대전시정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이현 변호사님, 저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재판 결과는 우리 법조계에서도 상당히 충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거의 최악의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패대기 이슈에서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예측을 많이 예측은 했죠. 이렇게 좀 할 거라고. 그런데 물론 그 예측 중에 최악의 경우까지 케이스에 넣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마지막 최악의 결과가 오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분석하는데, 권 시장이 정말 권시장 캠프가 이렇게 부도덕하고 말이죠. 위법적인 이런 행위들을 자행하다가 이런 결과가 왔다고는 절대 생각 안 합니다. 다만 이 재판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끌어오는데 전략 전술이 상당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건 맞은 것 같아요. 우리 이현 변호사께서 그동안 지적을 했잖아요.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거대로 된 것 같아요. 딱 맞은 것 같아요. 아주 좋지 않은 예감이 있었는데 그대로 지금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처음에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어차피 지금 이제 되짚고 갈 수밖에 없는데, 수사 개시 단계에서 이 검찰하고 너무 싸우지 말고 검찰의 수사에 일단은 응해주는 게 당선된 사람들의 이제 도리다. 그거 많이 지적을 했죠. 난 당선됐으니까 이제 끝났다. 네 수사하려면 해봐라. 이것은 아니다는 얘기지. 그래서 뭔가 선관위에서 고발을 하고 혐의점이 잡혔을 때는 당당하게 소명을 하라는 얘기지. 소명하고 관련인들 소환이 되면 나가서 진술을 하고, 그래서 그게 선거법에 저촉된 거라면 법정까지 가면서 자기 할 얘기 다 하고 또 정상 주장도 하고, 대부분의 선거사범이 이렇게 되는데, 이건 처음부터 도 아니면 다시 말해서 임진왜란으로 말하면 힐립이 남한강가에 배수진을 쳤다 이거야. 처음에 이제 부산 동네에서 왜군들이 쳐들어올 때, 그때부터 부산부터 경상도 올라올 때 막고 차근차근 막으면서 한양까지 올라오는 동안 여러 가지 전술 전략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거 방어를 안 하고 남한강에서 그냥 배수진 쳐서 여기서 한 방으로 나는 왜군을 물리칠 수 있다. 기마 전술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임진왜란 응했다가 결국은 대표하고 한 방에 다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식의 비유를 든다면 그런 결과가 나고 말았어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금홍섭 위원장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감기 독감 걸리셨다 그랬는데 어떻게 다 나았습니까? 플루 비슷한 거 걸렸다가 지금 다 나았고요. 3주 못 나왔더니 제가 계속 모니터링 했습니다. 이 요양하면서 신입 이등병 토론하는 거도 저 보고 했는데 굉장 수준으로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재미있게 봤는데, 하여튼 권 시장님 관련해서는 근데 충격적인가요 이게? 원래 예상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는 설마 했지 이렇게까지 될 줄은. 예상을 했죠. 예상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징역형까지는 예상을 크게 못했죠. 저는 이 정도까지도 예상했던 상황이어서. 예상을 했어요? 네, 그렇게 충격적인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야당 쪽에서 배수진을 친다니까 처음부터. 야당이라뇨? 야당 아닌가요? 그게 참 아니구나.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게 지역에 미칠 파장 이런 거는 워낙 크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사례지 않습니까? 광역자치단체장이 이렇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만약에 중도에 아웃된다면 첫 사례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게 2심, 3심 재판 보러 갔을 때 1심 결과가 상당히 많이 영향 미치죠. 그죠?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워낙 세게 나온 재판 결과라
이게 어떤 영향 미칠지에 대해서도 좀 두고 보고,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있어서 이런 전례 자체를 만들어낸 것 자체는 뭐 건 시장님 본인뿐만이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이 저는 민선 6기가 정말 중요했던 핵심적 이유는 굵직굵직한 풀어야 될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뭐 도시철도 있죠, 당장. 그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 관련된 것도 있지, 선거구 획정 관련된 것도 있죠. 또 유성 그 복합 그 터미널 추진 관련된 것도 있고, 지역에 뭐 지금 그 광역 철도망 사업 등등 해서 한 6, 7가지 굵직굵직한 걸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자초되거나 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영향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때 결국 150만 대전 시민 전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여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역이 앞으로도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학일 이사 다른 저는 이제 판결을 보고 여러 가지 저기 했는데, 이 우리 판사님께서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 잘잘못은 착취하고 여기에서도 많이 얘기했죠. 뭐 아니면 도라고 하는 거. 그 독수독과 때문에 그 뭐 아니면 도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판사님이 독수독과를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이미 제출받은 걸로 다시 그 독수독과에 걸린 걸 가지고 다시 뒤로 가서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이게 혐의를 또 인정한 이런 게 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야, 이게 길을 열어준 건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권 시장님한테 길을 다시 한번 열어준 것 같기도 하다. 그 판결하는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검찰의 손도 좀 들어줬고 변호사의 손도 좀 들어줬고 양쪽으로 잘 빠져나갔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이 우리 판사님이 판결하는 그 모습이. 그래서 야, 이거 뭐 권 시장님 뭐 그 일어난 그 혐의에 대해서는 뭐 잘잘못을 착취하고라도 저는 그걸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런 결과, 지금 우리 구미원장님 얘기했듯이 150만 그 시민의 그 수장인데 어찌됐든 이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흔들리겠죠. 흔들리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좀 또 그 법리대로 이렇게 나중에 우리 뭐 이현 변호사님 또 한번 보면 아시겠지만, 그거대로 본다면 뭐 희망을 또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예. 또 그런 또 해석이 또 가능하네요. 그리고 우리 이 의장님 뭐 다른 생각 있으세요? 근본적인 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선거 자금 초과에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구의원은 4,800써라, 시의원은 7,200써라 하는 그 가격보다 더 많이 썼기 때문에, 시장이 얼마 쓰려는 가격보다 많이 썼기 때문에 그것이 선거 관련해서 선거 비용 초과로 해서 고발이 된 겁니다. 회계 책임자도 네, 징역형을 우리가 받았죠. 원인을 먼저 한번 찾아봐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선거라는 것이 법에 어긋나 있는 거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이미 선거 관련해서 고발할 정도 되면 자기 선을 떠난다는 이야기가 올라오는데, 저는 그거를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특히나 이미 그때 방송에 나올 때 보면은 뭐 77명에 대한 걸 이미 조사가 끝났다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불법 선거운동을 해갖고 전화를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이. 그러면서도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 다시 또 그 다음 뉴스에는 회계 책임자 뭐 누구누구가 뭐 어디로 뭐 도주를 했다 뭐 이런 게 또 나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처는 않고 일단 피하고 보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일이 더 커져서 다른 것까지 조사가 드러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가 진짜 역대적으로 처음 광역시장이 이런 조사를 받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징역형을 받는 이런 과정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더 우리가 뭐 잘잘못 이런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가서 조사를 받고 차근차근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만약의 경우 제가 대전시장이라면 지금 선에서 저는 손을 놓습니다. 지금
금소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7가지에 대한 이런 사업을 쭉 해나가 있는데 지금 시켜서 누가 말을 듣겠는가? 공무원들이 말을 듣겠어? 이런 경우에는 진짜 자신 있게 내가 잘못됐다. 이거는 뭐 들리는 말로 어떤 신문에 보니까 아직도 배 2척이 남았다고 그럽니다. 3척 중에서 1척은 없어지고 그 말을 하기 전에 그 배 2척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좀 조사를 받고 더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 좀 굉장히 세게, 그러니까 1심에서도 관도라는 얘기를 지금 그렇게 애둘러서 표현하는 네, 사태도 고려해봐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우리 권선택 시장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까지 지내신 우리 권 의원님 찹찹하시겠습니다. 찹찹하시겠어요? 이제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내용이 2가지죠. 권 시장님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부분, 그리고 회계 책임자에 대한 회계 책임자로서의 책임, 이 2가지인데, 그래서 권 시장 부분만 말씀드리면 변호사도 그렇고 당사자들도 그렇고 전부 독과 독수를 주장하면서 진술을 전부 거부했어요. 그런데 독과 독수는 피했는데 숨어있는 돌출 증거들이 나와서 이제 저도 재판을 몇 번 가서 방청을 했는데 전혀 재판 과정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검찰적 증거들이 그대로 채택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불법 증거를 입수한 후에 수사를 했는지, 아니면 미리 수사를 하는 과정에 이제 불법 증거들이 또 돌출됐는지 그 시차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검찰들의 그 참고인이나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 증거, 이것이 증거로 채택돼 버린 거죠. 선거를 오래 치러본 입장에서는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의 책임 소재가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이게 누구 그렇죠. 책임이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책임이 누구한테 가냐에 따라서 그 당선자의 신변에 그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니까, 회계 책임자냐, 배우자냐, 본인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우리 그 시장님 쪽에서 잘 책임 소재에 관한 규정을 본인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이끌어가는 재판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이제 좀 여러 의견이 있으니까 그 의견들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해서 재판에 대응하냐 하는 애로점이 있는데, 이제 이 독과독수라고 생각해서 불법 증거다라고 판단해서 전부 다 진술 거부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진술 거부를 해버리니까 책임 소재를 이쪽 그 피고들 측에서는 가려주질 않은 거란 말이에요. 다 모른다, 진술 거부한다.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수사상에서 나타났던 그런 검찰이 재단한 책임 소재대로 재판부가 그 판결을 내려버린 거죠. 그래서 2심에 가서는 이 사전선거운동 부분에 대해서, 사전선거운동 부분에는 권 시장님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명을 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서 권 시장님의 책임 소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과연 당선 무효형에 이를 정도의 책임 비중이 있는 건지, 이거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회계 책임자 부분은 제가 선거원분을 많이 치러본 입장에서 참 답답한 게, 회계 책임자한테는 누구도 불법을 하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회계 책임자는 어떤 불법을 봤을 때 그 불법을 쫓아가서 시정할 수는 없어. 묵인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에요, 회계 책임자가. 그러다 보니까 누가 돈 쓴다고 집행했으면 이렇게 언뜻 봐서 이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것 같더라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선거 과정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영수증 정확하게 받는 거. 돈을 수령해 간 사람한테 책임을 분명히 지워주는 거.
이것이 회계 책임자가 갖고 있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회계 책임자가 자기 권한의 한계, 자기 권한의 적정성 이런 거를 잘 설명을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그러면 이제 1심하고 2심은 대응을 달리하겠다는 달리해야죠. 얘기네. 네. 저 재판 과정 자체를 잘 다 디자인해야 되고 사실은 뭐 아까 우리 이 의장님께서는 뭐 빨리 1심 끝났으니까 사퇴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피고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뭐 재판을 조금이라도 더 끌고 자기들을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하는 것은 그 당연한 권리잖아요. 근데 진술을 계속 거부하니까 거기서 재판 과정도 섬세하게 자기들도 자기들의 의사를 설명을 못했으면서 동시에 재판도 단순하게 끝나버리는. 근데 거기서 진술 거부하고 하는 걸 누가 지휘한 거야? 그 공판 전체의 과정에서는 제가 관여를 안 하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설마 권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지, 권 시장님도 뭐 본인이 법률 전문가는 아니니까 변호사들이 이렇게 고치겠단 말이에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이제 실무에 있는 변호사들이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론이구나 그게. 자기도 죄가 없다는 사람이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해? 근데 두 가지에 정말 그 독수독과 어쩌고 할 때 우리가 느끼는 거는 변호사는 저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렇게 변론할 게 없어서 독수독과가 그거는 독수독과 이론은 부대에서 마지막으로 이러이러한 거는 이런 건데 보충적으로 이 증거는 쓰기 어려운 증거입니다 할 때 펴는 주장이지 그게 1순위로 나오는 주장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장을 다 펴고 부차적으로 마지막에 독수독과 이론도 있으니 함께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게 이제 기획과 실천이 일치하니까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거거든. 근데 후보는 기획 단계 이런 걸 잘 모르거든. 그래서 기획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 주는 사람이 확실하면 후보는 기획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기획을 맞습니다. 확실히 네.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으면 후보는 면피가 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대장이 대장한테 직접 사격이 가하게 하지 말고 그렇죠. 밑에 있는 참모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도망가지 말고 저한테 총을 쏘. 다 해결해. 이게 뭐 우리 네. 선거사무 기본 상식 아닙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해규자님 웃기잖아요. 아니 참 이번 사건을 보면서 야 이런 두 가지 사건 특히 선거 과정에서의 사건과 지금 또 이제 재판 과정의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아마추어 같은 거를 하냐. 그래도 큰 선거라고 그래서 제일 큰 선거 대전시장 선거가 그렇죠. 거기엔 프로들이 들어와 있을 텐데 야 저렇게 쓰는 돈마저도 저거를 통장으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77명한테. 야 저게 선거 비용에 잡혀있지도 않으면서도 그런 것 같아. 아마추어 같은 걸 내가 느꼈고 두 번째는 지금 선거 과정에서 어디서 왜 말을 안 합니까? 할 것 좀 다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야지 유리한 거지. 지금 2심에서 가보면요 우리가 예측한 건데 권선택 시장님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회계 책임자 못 빠져나옵니다. 역대적으로 아니, 이렇게 받아가지고 회계 책임자 회계 책임자. 아니 권선택 후보가 빠져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것까지는 아니 좋았는데 글쎄 회계 책임자가 빠져나올 수 이런 없다고. 경우에 여태까지 결국은 못 빠져나온다는 느낌.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추어처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 그 아마추어가 원래 프로처럼 능수능란을 안 하고 그 순위가 좋은 거죠. 뭐 이거 선거 같은 거 프로처럼 하면 아니, 좀 그래요. 선거사범은 이제 선거 운동을 잘해서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처리가 네. 중요하다는 것은 다 그렇죠. 일반적인 상식이거나요. 그래서 그 뒤처리에 대한 그 대응이 너무 잘못됐다라는 거는 뭐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지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럼 앞으로 나온 재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지금 선명열 전 의원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아, 그래야지.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때는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권 시장의 책임은 없다. 지금 우리 이 변론의 방향이 권 시장이 몰랐다. 뭐 전체적으로 뭐 후보로서 모든 의법행위의 책임을 궁극적으로 후보가 져야 된다는 논리는 없는 거니까 어쨌든 그 앞에서 누군가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사실을 밝히고, 특히 회계 책임자 부분, 그 부분에 그
어떤 재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회계 책임자 재판은 그냥 곁다리로 넘어가서 회계 책임자가 집행유예 받아버리고 이건 뭐 이건 아니, 탈환한 이렇게 사람이 없죠. 핵심이 보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보니까 포럼을 이용해서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는 게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권 시장님이 저 선거법은 아니, 혐의가 그게 아니라니까. 아니요, 그거는 예. 그거는 외관상 볼 때 그런 거지 실제는 권 시장의 신분이 떨어지냐 마냐 하는 것은 회계 책임자한테 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재판의 포커스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데 권 시장 쪽 사건만 가지고 계속 재판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에 암덩어리가 여기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저희 밖으로 그러니까 보이는 이제 3천원 가지고 계속 뭐 네, 뭐냐 이렇게 떠들면 안 된다는 그런데 얘기. 거기서 보니까 이제 잘못됐다는 거지. 회계 책임자에 대한 변론도 있더라고요. 변론도 있는데 이제 가장 큰 게 본인에 대한 혐의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게 포럼을 이용해서 뭐 어디 돌아다니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 혐의가 너무 큰 거예요. 본인께 그 이 판결을 보면 너무 큰데 이건 무죄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크다는 걸 저는 봤다는 거예요. 이 무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크다는 걸 봤다. 무엇 때문에? 아까 그 얘기했던 그 독수독과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들이 무죄가 된다 하면 이제 그 캠프에서는 작게 본 거죠. 회계 책임자에 대한 문제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도 뭔가가 쉽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저는 봤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거 예. 이 회계 책임자의 문제와 후보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지 결코 이쪽에서 뭐 무죄 나왔다고 해서 회계 책임자 부분도 별게 아니다 이렇게 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회계 책임자의 그 책임도 어떤 책임인가의 그 혐의도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아니 근데 이 사전 선거 운동 부분에 대해서 공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면 설령 검찰에서 불법 증거에 대와 관련해서 기소를 하고 그걸 갖고 신문을 하더라도 내용은 재판부의 머릿속에 그려지게 설명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다 불법 증거다 이렇게 그렇게 정리할 수는 없었는지 그게 아쉬운 거고 그 후보가 지금 선거 과정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이거 선거법상 문제 없어? 주위 사람들한테 묻는 거예요. 이거 선거법상 문제 없어? 그건 물어보겠죠. 그러면 별 문제 없습니다. 뭐 질의해봤습니다. 선거에.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럼 질의 좀 해봐. 그러면 이게 내일 모레 행사가 집행되는 거고 질의해보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면 질의라는 게 선거 기간이라든가 뭐 예비 후보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그 전이라도 공문으로 쳐서 질의해서 공문으로 받고 그러질 않아요. 전부 구두로 하니까 저쪽 선관위 책임자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 나중에 어떻게 말을 했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설명하고 후보는 순간순간마다 불법에 대해서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게 후보니까. 선 의원님한테 뭐 하나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거를 후보가 꾸준히 확인해 나갔었다는 과정만 잘 설명해 주면 돼요. 포럼이나 이런 걸 할 때 이 선관위가 일상적으로 활동을 하잖아요. 이게 선거가 없을 때도 이 사람이 사전 선거 운동이나 무엇을 한다면 그걸 보면 경고도 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안 해요. 그런 걸 안 해요? 지금 후보자들 중에서 네, 전체 그런 거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출판 기념회 하는 거를 본인이 손병래 의원님이 출판 기념회 하는 게 아니라 예. 그 바깥쪽에 있는 포럼에서 출판 기념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 돈은 건들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돈 들어온 거는 그리고 거기에서 포럼에서 쓰는 걸 가지고선 하는 것 뿐이지. 그런데 그 돈이 흘려 들어왔다는 거죠. 지금은. 그 얘기가 아니, 아니고 저쪽 예를 질문을 들어- 내가 예를 들어서 그거는 어떠냐면 포럼 선관위는 어떤 예. 입장을 갖고 예. 이 선거 사무를 보냐면 그러니까 시장을 돌아다닌다든가 아니, 누구를 아니, 만나서도 내가 뭘 들어봐.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건 선거 업무는 예. 정치 활동이니까 모든 게 정치 활동이니까 일반적인 그 범죄 활동을 보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원만하게 그 정치 활동이 이루어지고 선거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을 선관위는 지켜보는 거고 그래서 어디서 불법이 있나 막 선관위가 눈을 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되게 너무 심하다든가 누구의 제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초체 인력도 부족하고 수사권도 없고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런 그렇기 얘기를 때문에 보면 아니 내가 더 언론이나 설명해줄게. 잠깐만 언론이나 이런데 이 권 시장님이나 어떤 정치인이 다
이번에는 무슨 어디 시장에서 무엇을 아니, 했다, 내 무슨 말 포럼을 들어봐. 뭐 했다, 무슨 세미나를 했다, 이런 것들 다 나오잖아요. 아, 다 나와도 그거를 선관위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처벌해야 되겠다는, 이 사람들은 범죄 집단이니까 항상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관찰하고 모니터 이렇게 보는 집단이 아니야 선관위가. 우리가 어디 가서 저 범법 행위를 하더라도 경찰이 바로 쫓아오지도 않아. 내비둔다고 일단. 역사를 고발을 했기 때문에 누가 그렇지. 문제 삼았을 때 하는 게 문제 왜냐하면 삼았죠. 현실적으로 그걸 단속할 수 있는 아까 말씀대로 인력이나 뭐 그리고 또 여러 시스템이 없는 그런 권한을 줘서도 안 돼. 자, 단속 권한도 없어요. 그냥 자, 지도만 하는 거지. 예, 시간이 오래돼서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 저 금봉섭 위원장께서 이 권선택 시장의 1심 파장 그 이유 얘기를 좀 짤막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이유 어디까지? 무슨 뭐요? 아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유, 이후. 예, 이유가 아니고 이후. 이후. 사전선거운동 관련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원래 선거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저는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다 존중해요. 존중하는데 그 하나 포럼 운영 관련해서 포럼은 고유 목적이 있고 고유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권 시장이든 권 시장 주변의 포럼 회원들이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것까지 사전선거운동의 범위에 넣어서 이번에 재판 결과에 반영이 된 거는 저는 이해가 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 정치인들 중에 포럼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뭐 여당 대표 같은 경우는 포럼만 6, 7개 된다고 하는데 그거 다 따져 물으면 다 불법적인 요소들 다 안고 있는 부분들이 사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우리 이 네. 변호사께서 다 하고 있는데 누가 고발한다, 누가 이렇게 민원이 제기가 되면은 그게 이제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무죄를 만들면 모든 사람이 포럼을 하고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흔히 그 대청댐 그 호수에 그물 한번 투망 던진다고 고기가 다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2심, 3심을 전망해 보면 저는 그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아까 그 독소과 그 공방 관련해서는 혐의 인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건 권 시장님 개인하고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다만 회계 책임자 부분 관련해서 지금 계속 중하게 이번 1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반영이 되냐에 따라서 2심, 3심 전망이 가능할 거고 보고요. 그렇다고 우리 이유기 전 의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1심 나왔는데 당시 책임지고 그만둬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 부분은 예의도 아니고 저는 그분의 권리라고 보는데 그 피고인들이 갖고 있는 그거를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거는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오히려 그게 대전 시민들한테 그러면 이득이 되냐? 전 지금 당장 그만둔다고 해서 이득될 하나도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후 지역 현안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저는 공직자들이 지금 안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들 뭐 심지어 6급, 7급도 안 움직인다 이런 얘기 막 그 시청 주변에 나돌던데 그것 또한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당사자들. 예를 들어 시장이 어떻게 되든 간에 구급 공무원도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거와 상관없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심사숙고하고 업무를 잘 처리하는 것도 그거는 그분들 개개인한테 주어진 임무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도시철도 2호선 문제나 대전 의료원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타격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 나머지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여섯 가지 정도 되는 현안들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대전시의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한 채 흔들림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또는 검토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대전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를 유리하다. 당연데.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추진해야 될 사안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검토되고 잘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대전시정을 위해서 거기 이번에 이제 권선택 시장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는 거지만 과거 여몽철 시장 때부터 이렇게 그 전부터 이렇게 쭉 보면 우리 대전시정이 주로 그 시장의 에 의해서 많이 결정되는 그런 과정이 많이 있었다는 걸 요즘 세상 느껴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더 시정 공백이 커지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자기 부상 열차 고가 방식으로 결정됐던 걸 트램으로 이렇게 그 정책 내용으로 보면 180도 바뀌는 그렇죠. 그런 상황들 같은 것이 지금 이제 그 바람직한 건지 이런 것에서부터
항상 시정이라는 건 어떤 돌출된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좀 시스템에 의한 시정 운영 이런 것들을 많은 각계각층에서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 왜 흔들림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대전시 공무원들이나 관계자 여러분들은 권선택 시장을 위한 시정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시정 그리고 자기 자신의 책임감에 충실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돌파해 나가죠. 네. 아무튼 우리 권선택 시장 아무튼 뭐 일제 배 3척 중에서 2척이 남았다고 직원 조회에서 얘기한 걸 제가 들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한 척은 침몰이 됐으나 이제 2척, 나머지 두 척 남은 배를 가지고 끝까지 좋은 일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